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살아있다. 태원준 여행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변에서 막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여행 얘기한다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여행을. 근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 작가이실 거라고. 예. 과찬이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기 전에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과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던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행 작가분들은?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위기가 있었는데요. 위기요? 코로나19 직전에 제가 출국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국내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국내에 돌아와서 굉장히 큰 슬럼프를 겪었죠. 여행의 이응자도 꺼낼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좀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생각을 좀 전환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를 좀 차근차근 여행해 보면 어떨까? 네.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서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숨은 명소들을 한번 찾아가면 어떨까 생각이 계속 확장이 되어서 좀 놀라운 얘기지만 3년 동안 제가 작은 캠핑카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3년 동안 거의 집에 안 들어가고 전국을 떠돌면서 전국 일주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집에 안 가셨어요. 캠핑카를 운전을 하시면서 네. 전국 방방곡곡을 3년을. 그렇죠. 캠핑카가 있다 보면은 거기서 먹고 자고 이동까지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그 재미가 붙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 저도 뭐 우리나라 여행을 많이 했었지만 주로 유명한 지역 아니면 유명한 도시를 많이 그렇죠. 여행했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라든지 또 미처 많은 분들이 모르는 숨은 명소를 찾다 보니까 재미가 굉장히 좀 쏠쏠해가지고 계속 푹 빠져가지고 계속 여행을 이어갔고요. 솔직히 지금도 틈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갔다 오신 가장 최근에 갔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예, 강원도 쪽이었고요. 강원도 강릉이었네요. 강릉을 또 이제 바닷바람 쐬면서 계속 또 캠핑하고 재밌게 여행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태원준 작가님 블로그로 제가 들어왔었는데 네. 이 바둑판처럼 음식 사진을 이렇게 전국에서 먹은 우리나라 음식 사진을 이렇게 바둑판처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저희 PD님이 진짜 부럽다 그러시는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걸 다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막 네. 이러면서 뭐가 제일 맛있었을까 그런 상상을 잠깐 했었어요. 그 네. 사진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제가 사진을 모아놓은 이유가 전국 일주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다 이제 도시를 합치면은 시군을 합치면은 162개의 시군이 존재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그 162군을 다 돈 거예요. 162개 시군을. 그래서 그 여행을 할 때마다 여행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식도락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게 제일 재밌는. 예, 제가 많은 여행이 제일 분들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식도락 여행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도 계획을 세웠던 게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 도시의 향토 음식이라든지 제철 음식이라든지 가장 좀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게 저도 목표였기 때문에 보통 한 3-4군데 정도 맛집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모아서 이렇게 제가 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재미있기도 하고 정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진으로 다 모은 다음에 정보를 밑에 다 기입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미처 몰랐던 곳들도 이렇게 아시게 되시고 또 이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가 맛있는 집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고마워하셔가지고 뿌듯한 기분이 좀 들었었죠. 그러니까 전국 맛지도를 완성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네. 맛지도가 제가 아나운서 초년생일 때 지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입사를 딱 하거나 선배님이 이렇게 종이를 말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리딩하거나 뉴스 잘하는 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근처 맛집 정보를 지도로 만드셔가지고 네. 선배님이 다른 타 지역에 와서 거기 정착하면서 가장 맛있었던 집 전화번호랑 지도를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방송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정보를 왜냐하면 주셨네요. 자취를 해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어느 집에 가서 뭐가 먹고 싶을 때 어느 집이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렇죠. 살던 곳이 아니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태원준 작가님의 그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그거 하나만 갖고 계셔도 160군데가 넘는 지역에 네. 맛집을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보시면 되게 많을걸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162개 시군의 발자국을 다 찍어보신 분도 없을 우리나라에 거예요. 거의 없을 많지 않을 거예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같지는 않고 여기 계시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여행이라고 하면 다들 주변에 그 사설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아, 나 진짜 여행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이 요 자리도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여행인데 오늘 태연주 작가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있는 삶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여행 작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집순이여가지고 어제 밖에 나가면 무슨 일 생길 줄 아는 사람이어갖고 바깥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신기하거든요. 제 네. 입장에서는. 근데 엄마 시리즈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해외판도 이렇게 찍혀서 나온 걸 제가 봤는데요.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라는 책이 나온 지가 딱 10년이 됐고 네. 환갑을 맞은 엄마랑 300일간 배낭여행을 한 책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 이제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 좀 슬픈 일들이 많이 좀 찾아와가지고 어머니도 약간 좀 슬프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서로 이렇게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다가 제가 어머니랑 이제 여행을 하면서 여행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대학생 때부터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거의 뭐 20년 전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30개국 가까이를 여행을 했었거든요. 이미 대학생 때. 이러다 보니까 여행이 주는 즐거움과 설렘을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저 또한 그 여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하고 또 고민들을 희석시킨 경험이 있어서 어머니의 마음도 또 나의 마음도 여행을 통해서 좀 치유하고 보듬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출발을 했었는데 이게 또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원래 이제 계획했었던 딱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끝났을 때도 어머니가 여행을 멈추고 싶지 않아 하셨고 저 또한 이제 탄력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유라시아 대륙 가장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가장 서쪽에 있는 포르투갈까지 300일간 여정이 이어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책을 쓰신 거잖아요. 네, 이제 제안을 받게 되어서 이게 사실 누구와 함께 갔는지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사연도 그렇고 좀 특이한 이야기잖아요. 많이 독특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행 작가가 됐네요. 근데 저처럼 진짜 여행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은 우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저도 네. 나가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지를 정하는 방법도 그렇고 네. 누구랑 갈지 뭐 이런 거를 어떡하지? 그렇죠. 뭐 여행지 정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저야 여행 작가니까 이제 네. 훌쩍 떠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회사 생활하시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은 쉽지가 않잖아요. 오랜 시간을 내기가. 그래서 저는 여행지를 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딱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네.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게 가령 뭐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실 수 있는데 아프리카나 남미를 가기는 그건 안 어렵잖아요. 되잖아요. 예. 왜냐면 가는데 3, 4일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아시아 쪽을 이제 도우신다든지 좀 길게 휴가를 얻으신다면 더 멀리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또 그 시기에 가장 또 좀 아름다운 곳들 있잖아요. 가령 우리나라도 단풍이 이쁜 곳이 있고 또 봄꽃이 이쁜 곳이 있듯이 가장 그 시기에 맞는 또 재미있는 곳을 찾아보신다면은 그렇게 부담 느끼지 않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일 그 많이 받아보신 질문일 텐데요. 제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있으세요? 지금까지? 네,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작가님 가보신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나요? 이 어. 질문인데 제가 다 자동 반사적으로 얘기하는 곳이요. 에콰도르 본토에서 약 1,000km 떨어져 있는 섬인데 갈라파고스 섬 들어보셨죠? 갈라파고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 찰스 다윈이 이제 다윈의 진화론의 거북이. 영감을 맞습니다. 거북이. 예. 영감을 받은 곳인데 그곳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엄청난 동물 애호가예요. 동물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거기는 천혜의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2,000종이 넘는 동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좋았는데 단순히 개체 수가 많다기보다는 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바로 옆에 거북이가 있고요. 누워 있으면 물개하고 뭐 이구아나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동물에게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거의 특별법에 의거해가지고 절대로 동물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그냥 태초부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이 자신을 만지거나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개가 뭐 이구아나를 보듯이 이구아나가 뭐 거북이를 보듯이 사람도 여기 살아가는 커다란 생명체로 인식을 하고 네. 정말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바로 옆에 그냥 동물들이 막 있고 수영하러 들어가면 역시 막 바다 생명체들이 옆에 있고 심지어 새들도 잘 안 날아가요. 이러다 보니까 동물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동행을 할 수 있는 정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늘 이곳이 최고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엄마와 아들의 여행은 되게 낯선 것 같아요.
제가 딸이어서 그런지 네. 딸하고 엄마가 여행 가는 건 진짜 많이 네, 봤거든요. 맞습니다. 쇼핑도 많이 가고 여행도 많이 가고 저도 저희 딸이랑 뭐 잘 다니는 편인데 아들하고 엄마는 제가 그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랑 그 영화를 한 편 보고 오면 어때? 그랬더니 어떻게 엄마랑 둘이서 영화를 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어색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행 메이트로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 같은 경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저는 되게 감사드린 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곳을 가려고 하든 또 어떤 선택을 하든 다 그냥 믿고 따라주셨어요. 가령 너무나 이제 그 취향이 달라서 저는 A를 보고 싶고 어머니가 B를 보고 싶으면은 만약에 좀 충돌이 발생을 할 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나는 이것을 먹고 싶은데 어머니는 별로 뭐 현지식이 안 땡기신다면은 거부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듯이 뭐 아들이 여행 전문가고 여행을 잘 알고 아. 있으니까 엄마는 그냥 따르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맞춰주셨고, 물론 초반에는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긴 했지만 이제 여행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엄마와 아들이라기보다는 정말 완벽한 여행 메이트가 됐던 것 같아요. 가령 어머니도 내가 물론 이제 아들하고 여행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큰 짐을 지어주거나 부담을 주면은 이 여행이 힘들어진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무거운 배낭도 그냥 꿋꿋하게 저한테 절대 들어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또 어느 순간 제가 이게 너무나 이렇게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계산이란 게 뭐 정말 돈 내는 그런 계산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버거워하니까 엄마가 그럼 돈 관리를 하겠다. 엄마가 얼마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네가 필요하다는 금액을 말하면 내가 꺼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역할들을 해내려고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감사했고, 물론 또 어머님들의 취향이 다 다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좀 그렇게 잘 맞춰주셨기 때문에 오래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가 있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을 잘 보필하고 공경한다는 건데 그게 좀 지나치면 함께 다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네. 있으니까 아들도 내가 여행을 가는 이유는 내 삶의 일부로 즐기고 싶어서 가는 건데 여행 메이트가 엄마라고 해서 300일을 다 엄마에게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어머니가 바라지도 않으실 것 같고. 네, 심지어 이제 자녀분들도 이제 해외에 나가시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 이제 그렇죠. 부모님 같은 경우는 더 모르시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자녀분들에게 좀 많이 의지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자녀분들도 나도 여기 말이 안 통할 때도 있고 나도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헤맬 그렇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압박감이 좀 심해지겠죠. 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조금씩 더 오해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혹시 가족분들이 함께 여행을 가신다면은 어느 정도 서로 역할을 딱 나눠 가지신 다음에 함께 여행하시고, 또 사전에 어느 정도 이제 다 정보가 이제는 충분히 아,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분배한다 그럴까요? 안배한다 그럴까? 네. 오늘은 여기를 가보고 자녀분이 좋아하는 여기를 가보고 뭐 저녁에는 부모님이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곳을 가보고, 그러니까 부모님과 좀 가족과의 여행은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체력도 차이가 좀 있고 그렇죠. 딸하고 갈 때도 어린아이랑 갈 때는 그 아이한테만 맞추게 되는데 그럼 또 어른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안배해서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여행을 같이 갈 사람 구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혼자 가는 게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여행 네. 메이트를 구할 때도 있잖아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구합니다. 뭐 많이 올라온다고 아, 하는데 네. 실제로 여행 메이트를 구할 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도 여행 메이트가 이제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 이렇게 제가 보면은 약간 두려움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거에 대한, 또 이렇게 그렇죠. 처음 여행 가는데 네. 정말 너무나 정보도 없고 소위 이제 여행 초보인데 네. 조금 이제 많이 다니셨던 분들과 동행한다든지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동행을 하다 보면은 좀 수월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따로 이렇게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주변에서부터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좀 원래 친한 사람들.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웹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고, 물론 마음이 잘 맞으면 좋지만 이게 서로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이게 친하지는 않은 상태니까. 물론 여행하면서 조금씩 맞아요. 친해지겠지만, 그래서 일단 주변에서, 물론 쉽진 않겠지만 주변 친구라든지 뭐 형, 누나, 뭐 오빠, 언니 등등 내가 네. 아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먼저 찾아보시고, 아니면 그런 분들께 소개를 받아도 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주변에서 먼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행지에 가서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네, 뭐 불상사가 뭐 대단히 많이 생기진 않는데 일단 이렇게 서로 어그러지면은 정말 다시 안 볼 사이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헤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좀 잘 아는 분들은 서로 맞춰갈 수 있고 조금 안전하니까. 오해가 있더라도 뭐 저녁에 뭐 저녁 먹으면서 풀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부터 약간 어려운 게 저는 그럼 혼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여행을 그리 좋아하지도 않지만 자주 가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작가님은 여행 작가가 업이시잖아요. 네. 누구나 여행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그러니까 100%가 선호하는 어떤 분야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집순이, 소위 네, 집순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저는 계시잖아요. DNA가 집순이여가지고 예, 가령 막 주말에 정말 이렇게 활동적인 분들은 주말에 이제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고 주중에 막 놀러 다니시는데 너무 이렇게 좀 소극적이라기보다 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말에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행이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직군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높은 편은 맞습니다. 여행을 막 엄청나게 싫어하는 분들의 비율이 높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없는 예. 것 같아요.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저는 또 여행 작가로서 직업으로서 이 여행을 뭐 모두가 좋아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기 때문에 어디 뭐 강연을 한다든지 뭐 방송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떠나라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그건 카드 회사에서 하는 얘기군요. 예, 카드 회사에서 하는 예, 거. 예. 그래서 뭐 다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무작정 떠나라고 하는 건 좀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여행 에세이를 많이 썼지만 저라는 인간 자체는 그냥 가이드북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축적하고 있는 정보나 어떤 여러 가지 팁들을 드리고 이제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거죠. 이런 곳은 요때가 좋고 네. 또 이런 곳은 요렇게 가면 좋다까지 말씀을 드리되 그러니까 지금 떠나세요라는 말까지는 하지는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저 자체는 가이드북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행 작가인 태원준 작가가 주로 다니신 곳 사진을 저희한테 몇 개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네. 얘기를 좀 뭐든지 개로는 재미가 없어요. 강론이 재미가 있죠. 네. 이거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강릉의 헌화로라고 하는 곳인데요. 강릉에 저런데. 네, 멋지죠. 우리나라의 이제 아름다운 동해안에 특히 아름다운 해안도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바다랑 가장 가까운 도로입니다.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야말로 바다, 그러니까 그 조수석에서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면 거의 바다가 닿을 듯한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이어서 제가 우리나라 해안도로를 많이 이제 드라이브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좋은 곳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찍어봤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네요. 그 다음에 하나 볼까요? 네. 멋진 곳이 네. 참 많아가지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구불구불한 도로라고 해야 될까요? 보온에 있는 속리산 자락에 있는 이제 말티제라고 하는 곳인데요. 무슨 강아지 이름 같아요. 실제 예전에 말티제요? 이제 이렇게 말을 타고 이제 왕들이 속리산을 넘을 때 워낙 구불구불하고 좀 험해가지고 말을 잠깐 이제 내려가지고 네.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운전 잘못하는 사람은 멀미 심하게 나겠는데요? 네, 거의 한 13번 정도 급경사가 이제 급 커브가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이제 특히나 뭐 동쪽 지역은 고개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산을 많이 넘어다니고 산의 도로는 아무래도 좀 구불구불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동쪽보다 더 급격한 여기 충청북도니까요. 예. 더욱 좀 이렇게 경사가 심한 곳이어가지고 되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저기 대관령 넘어가는 네. 그 국도보다도 훨씬 네. 구불구불하네요. 그러니까 뭐 대관령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좀 급 커브가 이어져가지고 운전하면서도 또 사진을 찍으면서도 참 즐겁다기보단 여행 작가로서는 즐거웠죠. 와 이런 곳을 발견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말씀 안 해주시면 저런 곳이 있는지를 모르고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네.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참 멋있죠. 제주도에 딸려 있는 우도 들어보셨죠? 저 우도 가봤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에서 이제 동쪽에 딸려 있는 네. 커다란 이 우도를 참 좋아해가지고요. 또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국 일주를 하면서 드론의 취미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을 하늘에서 기록하는 프로젝트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게 좀 이상했어요. 본인이 예. 다니면서 저거를 비행기에서 찍지 않는 이상 저런 그림이 안 나올 텐데 자료 화면인가? 예, 그랬는데 그래서 본인이 거의 지금 전국의 모든 도시들, 물론 이제 드론이 금지된 곳들이 있습니다. 가령 서울 같은 도시는 드론이 대부분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가지고 하지만 이제 드론이 허가된 곳들은 모두 이제 하늘에서 기록을 해가지고요.
거의 100도시가 넘는 곳에 이런 드론 사진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는 참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지금 와.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섬, 하나의 공간도 이렇게 하늘에서 기록하면은 더 멋져 보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더 많은 감탄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같은 장소 전혀 다른 느낌. 저는 우도 갔을 때 그때 송혜교 씨가 이병헌 씨랑 나오는 드라마 때문에 아, 예, 거기 네. 드라마 촬영 장소. 네, 섭지코지 쪽에서도 제가 촬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예. 멀리 지금 보이는 데가 성산일출봉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곳을 여행을 할 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그리고 누구랑 같이 가느냐, 네. 뭘 위해서 갔냐에 따라서 같은 장소 저렇게 다를 수 있군요. 네. 예, 멋있습니다. 뭐 또 있어요? 해외도 있나요? 혹시 어머 여기 아. 어디예요? 어머. 여기 뒤에 보시는 게 이제 안나푸르나 남봉인데 제가 가장 최근에 썼던 책이 뭐 인도하고 네팔하고 미얀마 이런 곳들을 여행하면서 쓴 여행기인데 그 중에서 한 보름 정도 한 네팔에 머물면서 한 열흘 트레킹을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히말라야 자락을 쫙 이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나푸르나 올라가시는 분들이 머무는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트레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제가 찍은 모습인데 워낙 좀 뭐랄까요 아름다운 풍경이었고 누가 봐도 여행의 그런 설렘이 묻어나는 데다가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만족하는 사진이어가지고 제가 여행 작가로서 프로필이 있는데 그 프로필 표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근데 잠깐 저거 얼마나 돼요? 높이가 지금 서 계신데 저기 저기 높이가 4,200m가 조금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 거의- 근데 전문가가 아니어도 갈 수 있어요? 트레킹이라고 하는 네, 이게 히말라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저길 어떻게 가 생각하실 텐데 누구나 가실 수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막 어몽길 대장님 같은 네, 분들은 그러니까요. 등정을 하시는 거고 지금 뒤에 보이는 저런 뭐 안나푸르나 봉우리 꼭대기까지 등정을 하시는 거고요. 저 같은 일반적인 뭐 지금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은 그냥 둘레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 둘레길처럼요? 그렇죠. 뭐 이렇게 지리산 둘레길도 있는데 지리산 둘레길이 계속 산을 넘어 다니는 게 아니라 지리산을 크게 이제 한 바퀴 도는 네. 그런 트레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뭐 히말라야 트레킹도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좀 굴곡이 있고 해발 고도가 높은 곳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가파른 산군을 계속 넘나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전문가분들이 목숨 걸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가볍게 저렇게 하고 가서도 조난당하지 않을까? 예, 물론 저도 이제 짐이 있었고 장비가 있긴 했는데 지금 산장에 이제 두고 온 거고요. 이 네팔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히말라야면 무조건 춥다고 생각하시는데 뭐 이제 히말라야가 네팔뿐만이 아니라 뭐 인도, 부탄 많은 곳에 걸쳐져 있긴 하지만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요? 저렇게 올라가야지 춥지. 이제 밑에 1,000m 자락부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좀 더운 편이고 또 등정을 하면서 땀이 많이 나거든요. 예. 좀 가벼운 차림으로도 가실 수가 있되 일단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방한 용품을 좀 착용하셔야 되긴 합니다. 예. 사진 더 있어요? 끝인가요? 네. 요거 제가 이걸- 축제 즐길 때인데 이 어디예요? 제가 또 축제 매니아여가지고요. 네. 일단 여행하다가 주변에서 축제가 열린다고 하면 무조건 찾아가거든요. 네,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스페인 부뇨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토마토 축제 들어보셨죠? 저 광고에서 봤어요. 예, 라토마티나라고 하는 축제가 있는데 네. 그 축제에 제가 참가를 했던 모습인데 정말 엉망진창인 축제죠. 왜냐하면은 소위 이제 썩은 토마토 밭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서로에게 막 토마토를 던지며 노는 축제거든요. 근데 여행 중에는 그마저도 새로운 경험이고 체험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짜릿함과 즐거움의 그 크기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내 고장에 있다 보면 제가 뭐 서울에 있다 보면 한국에 있다 보면은 절대로 해볼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이잖아요. 그래서 축제가 열린다고 하면 기꺼이 정말 저의 소중한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무조건 찾아가서 그 즐거움을 좀 많이 뽑아먹는 것 같습니다. 예. 보기만 해도 재밌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요즘 우리 제작진이 재미 들린 그 게임이 하나 있는데 밸런스 게임 그거 한판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고요. 설명을 네, 또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골라야 네, 무조건 되고요? 골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3번 할게 이런 거 안 되고요. 자, 알겠습니다. 1번, 2번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계획적인 여행 대 즉흥적인 여행. 즉흥적인 여행이죠, 저는. 네. 왜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으로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좀 여행을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책을 쓰려고 하면 보통 한 5, 6개월씩 가기도 하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봐야 소용이 없네요.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좀 큰 그림만 그리고 가는 편이에요. 가령 6개월을 가면은 뭐 한 달은 여기, 한 달은 여기, 요 정도만 하고 왜냐 제가 정말 꼼꼼하게 3일은 여기, 4일은 여기 해봤자 3일 머물려고 했던 곳이 너무 좋으면 뭐 5일, 6일씩 있는 거고 예. 일주일 머물려고 계획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 별로라면 뭐 이틀 만에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큰 그림만 요 지역 위주로 딱 정한 다음에 최대한 뭐 큰 그림만 그리고 가서 즉흥적으로 예, 정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럼 그렇습니다. 숙소나 비행기나 이런 것도 현장에서 예. 많이 바뀌어요? 요새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앱으로 다 활용이 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비행기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즉석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좀 즉흥적인 여행이 예전에 비해서는 더더욱 즉흥이 쉬워진 예, 거예요? 더 즉흥적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쵸. 그 예전에는 뭐 공항에 가야 된다거나 전화 통화를 해야 된다거나 하던 그렇죠. 일들이 이제는 그냥 앱 앱으로 하나로. 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취소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내게 있어서 여행에서 더 중요한 것은 숙박이다. 아니면 먹는 거다. 둘 중에 하나만. 먹는 거요. 네, 무조건 먹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니, 너무 숙박은- 날씬하셔가지고 먹는 거에 별 관심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도 막 먹는 거를 막 어마어마하게 즐기는 편까지는 아닌데 숙소는 정말 상관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니면서 숙소비가 많이 지출되는 게 조금 아깝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라는 이제 사람의 특징도 있고 여행 작가라는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휴가로 한 4박 5일, 3박 4일 가시면은 리조트라든지 정말 고급 좋은 숙소. 이제 네. 호텔에 묵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막 한 번 나가면은 6개월 짧게는 막 짧게 가도 막 열흘이거든요. 그리고 막 몇 개월씩 가면은 그 하루에 만약에 10만 원짜리 호텔에서 제가 잔다고 했을 때 한 달만 묵어도 3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호스텔에서 자주 묵는 편이고 때로는 이제 단체 숙소라고 하죠. 도미토리에서도 많이 묵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들이 어떤 금전적인 금전적인 이득도 있지만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단체 숙소에서 그러시구나. 머물다 보면은 정말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저에게는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게 그들과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든지 사연들이 또 저의 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예, 숙소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사람 바글바글한 데를 그러니까 조용해 쉴 수 있는 곳보다는 사람이 그렇죠. 바글바글한 그런 곳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식사도 그런 데서 하면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뭐 신청해서 먹거나 지금 네. 뭐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아침 식사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기도 하던데요. 단체 숙소들은. 그렇죠. 그래서 예. 같이 그냥 이렇게 딱 그러니까 뷔페처럼 딱 있으면 알아서 그냥 먹는 어. 시스템인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아침 먹으면서도 친해지기도 하고 뭐 옆에 사람이 앉았는데 그냥 멀뚱멀뚱 먹기만 하면 어색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어느 나라에서 왔어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뭐 어디 나라에서 왔어 하면 나 거기 가봤는데 하다못해 뭐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한국을 와봤다고 하면 반가워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친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져서 예, 저는 뭐 그러니까 숙박이 예, 대단히 저는 좋을 필요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어서 네. 예, 굳이 선택한다면 음식이 더 예, 좀 더 돈을 많이 들이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 밸런스 게임은 여행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돈, 시간, 체력.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선순위. 이거 골라야 되나? 이거 정답이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없는데. 그럼 순위를 한번 일단은- 정해보셔요. 일단 체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체력. 그러니까 저는 맨날 얘기하는데 돈하고 시간은 이게 무조건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마련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아니면 돈이 일정 주사고. 너무 없다면은 아끼는 방법도 있고 진짜 심각한 게 이거 추천드리진 않지만 빌릴 수라도 있는 거잖아요. 네. 돈이라는 건. 그리고 시간이란 거는 어떻게든 낼 수는 있습니다. 네. 휴가를 내던. 근데 어쨌든 체력이 없으면은 답이 없죠. 예, 답이 없죠. 뭐 돈과 시간이 남아더라도 지금 한 발자국 갈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지금 남아 있지 않다면은 예,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간다 하더라도 지치면은 여행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힘들면 짜증 나는 거 외에는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멋진 풍경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지쳐 있고 지금의 상태가 너무나 별로고 분위기가 이제 다운이 되어 있다면 즐거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중요하고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용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용기. 아, 맞아. 예,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얘기거든요. 많은 또 작가들이 얘기하길 뭐 여행은 용기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용기는 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체력도 체력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돈이 있어도 떠나고자 하는 그 용기가 없다면은 평생 떠나지 못 못할 떠나요.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 발자국만 딱 내딛으면 되는데 그 한 발자국만 내딛으면 정말 많은 세계 또 많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막상 한 발짝 내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상.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용기를 조금 더 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어쨌든 이 밸런스 게임에서는 굳이 선택하면 체력입니다. 자신의 세계가 넓어질 것 같기는 해요. 여행을 네. 가면. 안 가본 사람들은 그렇게도 살 수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가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좀 삐딱하게 생각을 하자면 여행 작가님들 가셔서 경험한 얘기를 책으로 보면 진짜 멋있고 어쩜 저런 경험을 했을까 싶은데 제가 가보면 가서 밥 먹고 자고 뭐 이랬던 기억 말고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비포 선라이즈처럼 여행지에서 특별한 만남 뭐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그 나만 그런가? 근데 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영화는 일단은 사실 허구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일단 이런 여행기, 제가 쓰는 여행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보통 간 뒤에 쓰는 글들이잖아요. 제가 뭐 3일 여행하고 책을 쓸 수는 없고 뭐 일주일 그렇죠. 여행하고 책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좀 왁자지껄하고 재밌고 또 막 긴박한 이런 좀 극적인 그런 에피소드들을 많이 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와 나는 뭐 되게 평범한 게 이게 진행이 되는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워낙 오래 여행하면서 그 안에서 가장 좀 특색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 마시고 어떻게 보면 그냥 수월하게 계획하신 대로 여행이 쭉 진행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여행을 하시면서 처음에 여행을 갈 때 그냥 일상을 깨고 나간다 뭐 아니면 누구랑 좋은 곳을 본다 이 정도의 경험이었을 텐데 여행을 업으로 하시면서 아 정말 여행은 이래서 진짜 좋구나.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잖아요. 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 아 이게 정말 즐겁다고 느끼는 카타르시스와 같은 정점을 느꼈을 때 그 일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여행도 업으로 하신다는 건 굉장한 용기와 굉장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네. 처음에 그냥 관광버스 타고 가는 여행 말고 와 진짜 여행이 나하고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여행은 정말 이래서 즐거워라고 가장 큰 즐거움 이상의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껴보신 순간이 있으실까요? 저는 여행을 떠날 때마다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여행을 가면은 이게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나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면은 조금 더 뭐 똘똘해지고 조금 더 네. 용감해지고 그 잠재 어떤 능력도 막 튀어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성취감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와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네. 그래서 계속 또 다른 나를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가기도 전에 걱정을 하잖아요. 네. 하다못해 공항에서 숙소까지는 어떻게 가지? 이것조차도 걱정을 하지만 공항에서 아 못 갈 것 같아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고 한국에 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없죠.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걸 해결해서 넘어가시게 되고 어떻게든 그다음에 가령 뭐 이렇게 고소공포증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뭐 공포가 있어서 아, 한국에선 나는 절대 이거 못해. 근데 어쨌든 또 여행을 가시면은 한번 해볼까 도전해볼까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여러 안 가지 해봤던 거를 예 그런 것들을 도전해 보시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와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네. 와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았는데 하게 되네 이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다른 나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20년 넘게 여행을 하면서도 처음 갔을 때나 최근에 갔을 때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국내 여행을 하면서도 아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보면서 아 이런 점들을 또 깨닫고 있는 걸 보면은 역시 나는 조금 더 한층 이렇게 품이 넓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나를 마주하는 거야말로 어떤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카타르시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선비들께서 모르는 직업 중에 하나 여행 작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조선 시대도 여행 작가 있었을까요? 최근에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가면서 색다른 경험을 하고 그거를 이제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니까 그 여행 작가를 전업으로 하시는 건데 네. 그 직업으로서 꿈꾸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네.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입사 시험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행 작가 뭐 시험 보는 데도 있고 모집하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뭐 어떤
그 기초적인 여행 작가 되는 방식은 일단 여행을 가셔야겠죠. 여행을 네. 가신 다음에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신 다음에 글을 쓰신 다음에 그 많은 글들을 또 출판사에 이제 투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 투고를 해요? 출판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진 않으니까요. 내가 어떤 여행을 했는지.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투고하시다 보면 분명 이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으니까 저희와 함께 일해 보시죠.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들과 작업을 하게 되면서 여행 작가 타이틀을 달게 되고요. 또 여행 작가가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을 쓰는 게 가장 좀 그 기본적인 일이죠. 하지만 여행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여행에 대한 그 어떤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여행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가령 저도 이렇게 지금 방송에 나오고 네. 있잖아요. 뭐 방송이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뭐 기고라든지 여행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풍성해졌기 때문에 혹시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점들 아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어이구 훅 네. 갔어요. 예, 역시 여행 얘기 듣는 걸로도 재밌는데 가면 참 즐겁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오늘은요 월요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태원준 여행 작가와 함께 여행이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